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전주대자연병원 정형외과 신창현 과장과 함께 오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인 무릎.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걷고 뛰는 운동을 관장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시큰한 통증과 부종, 뚝뚝 소리까지 느껴진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신창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골관절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마모로 인해 관절의 염증, 통증, 부종,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어르신들 대부분 보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보면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비율 같은 것들이 조사된 곳이 있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4년 후에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는 기사 보도들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고 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릎 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220만 명의 환자가 있다고 집계되었으나 2014년에 불과 4년 만에 254만 명으로 약 15%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를 보면 40대 이후로 무릎 관절염 환자 수가 월등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은 많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이다 원인을 밝히기는 아직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측하는 원인들로는 첫 번째, 노화에 의해 손상된 연골이 재생 능력 저하로 인하여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 특발성으로 유전, 나이, 성별, 비만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차성으로 외상, 질병, 기형, 감염 등이 선행하여 관절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무릎이 좀 떠오르거든요. 가장 먼저. 이게 무릎에만 생기는 질환이에요? 관절은 쉽게 이야기하여 한 뼈 끝과 다른 뼈 끝이 만나는 사이 공간을 말하는데 우리 몸에 관절은 무수히 많으며 관절염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절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골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관절은 체중 부하를 견디는 무릎 관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많은 관절인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관절염이 다른 관절염 환자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입식 생활보다는 좌식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많이 하여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많아져 다른 관절보다는 관절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것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의 통증이며 특히 5분 정도만 걸어도 통증이 오거나 심한 경우 자려고 누웠는데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릎에 소리가 나는 연발음, 활동 시 무릎이 뻣뻣하다고 느끼는 무릎의 경직, 촉진 시 무릎에 부종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활동 감소, 체중 증가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되어 결국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죠? 임상적 증상과 더불어 영상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진단 방법이며 네.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 흔히 KL 그레이드를 기준하여 단계를 정하면서 진단을 합니다. 1기는 골극이 자라는 것과 관절 간격이 줄어드는 것이 의심이 될 때, 2기 명확한 골극과 관절 간격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될 때, 3기 여러 군데 골극이 존재하며 눈에 띄게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 경화가 시작이 될 때, 4기 커다란 골극이 여러 군데 존재하며 관절 간격이 심하게 줄어 거의 사라지게 되며 골 경화가 뚜렷하게 보일 때를 말합니다. 또한 엑스레이 외에 MRI를 통해 연골의 세밀한 상태를 확인하여 진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단은 그렇고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죠? 신이 만든 완벽한 구조물이라 불리는 관절 연골은 재생 및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완치가 아니고 통증을 줄이며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관절염의 단계별로 치료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의 경우 무릎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체중 감량 및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며, 2단계의 경우 1단계 치료와 더불어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의 경우 2단계 치료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인 1, 2단계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사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뼈주사로 불리우는 스테로이드 주사, 연골 주사로 불리우는 히알루론산 주사, DNA 주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항염 역할을 하여 통증과 부종 감소에 탁월합니다. 이는 관절 운동을 개선을 유도시켜 그 효과는 평균 4주에서 수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주사 부위의 지방 괴사, 오히려 관절 연골의 변성을 촉진시키는 역작용을 발생할 수 있어 1년에 그 횟수를 3에서 4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체계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면역력 약화, 혈당 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 내의 활액과 연골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며 관절각 내 윤활 작용 및 충격 흡수 작용을 도와주어 관절 내 점성과 탄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절 파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며 약 3에서 6개월가량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DNA 주사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라는 약자로 PDRN 성분의 주사제로서 연어나 송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가공하여 콜라겐 분비를 촉진시키고 말초 혈류를 개선, 항염증 작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부 이식으로 인한 상처 치료 및 조직 수복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만 유일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하는 것이 임상 연구에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무릎 아픈 분들 가운데 보면은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절염이 바로 이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관절염에 대한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관절을 보호하는 수술로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 절골술, 연골 재생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통증 완화, 질병의 진행 속도의 완화, 관절 기능의 회복이며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완치는 힘듭니다. 수술적 치료의 시기는 평균 40에서 50대, 특히 관절염 3기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가급적 앞서 말씀드린 자기 관절 보존하는 수술 중 환자의 증상과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에서 관절염 3기 또는 4기가 되었을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가장 좋은 수술적 치료이며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예후도 가장 좋은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방금 말씀하셨던 인공관절 치환술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관절을 좀 보존하는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이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의 수술이라면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 자기 관절 보존을 하는 수술은 크게 관절 내시경 수술, 절골술, 연골 재생술이 있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대표적인 관절경 수술은 반월상 연골판을 봉합 또는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란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인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서 체중의 부하를 분산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연골로서 손상이 생기면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므로 이를 적절히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열을 잘 동반하는 부분이며 증상은 대부분 오금의 뜨끔한 통증이 있거나 관절선을 따라 압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MRI를 촬영하여 손상이 있는 부위를 파악하고 관절 내시경을 통하여 봉합이 가능하면 봉합 수술을 시행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절골술의 경우는 흔히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대표적인 절골술로는 근위경골 절골술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한 경우 대부분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오다리형으로 일자다리가 내측 60%에서 체중의 중심선이 지나간다면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지게 되면서 내측 80% 이상 중심선이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의 중심선이 정상으로 지나갈 수 있게 경골의 상단부를 절골하여 수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연골 재생술이 있는데 자가 연골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포만 주입해서는 다양한 연골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최소 2차례 이상의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골수 줄기세포가 3, 4년 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주입해 생착시키는 것입니다. 엉덩이뼈 골수에서 추출해서 농축한 후 줄기세포, 성장인자, 단핵세포를 추출하여 연골 결선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배양이 필요 없고 자기 혈액 및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아왔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 이후 조깅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통증 없이 쉽게 방향을 전달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가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높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완치가 아니라 어떤 보존의 의미가 또 크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치료 후에 어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수술 중 어떤 수술을 하냐가 수술 후 일상적인 활동 및 운동 범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활 패턴 조절 및 운동 등이 있습니다. 생활 패턴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및 식이 조절을 통한 체중 조절이며 이를 통해 무릎 관절의 부하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좌식 생활은 무릎의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생활 습관으로서 이를 버리고 의자, 소파, 식탁, 침대 생활을 유지하면서 입식 생활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또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아픈 거잖아요. 대부분. 네. 그럼 이제 운동이 좀 힘들 텐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운동에는 근력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아쿠아로빅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에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가장 좋으며 이는 대한설관절학회에서도 권고 등급 A등급으로 가장 먼저 환자들에게 권하는 운동입니다. 앉아있건 누워있건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힘을 주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퇴사두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신고 평지를 걷는 운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쿠아로빅 운동은 부력, 수압, 수온, 저항을 포함한 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술한 관절이나 수술하지 않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종합하면 관절염의 치료의 승부처는 40에서 50대이며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약물 및 주사 치료, 운동 치료,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은 늦기 전에 빨리 시행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창현 과장과 함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